밤이 깊어가고 무더운 여름날 집안의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나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던 중이었다. 집안은 조용하고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바람도 통하지 않는 무거운 정적 속에서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에어컨도 켜져 있지 않았고 창문도 닫혀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내 바로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눈이 무거워졌지만 이상한 기운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책상을 떠나 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방 곳곳을 살펴보니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내 기분 탓이라 생각하며 다시 책상 앞에 앉으려는 순간 나의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깜빡거렸다. 나는 깜짝 놀라 이상이 있나 확인해 보려 했으나 화면은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다. 과로 탓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집중하려 했지만 조금 후 컴퓨터가 스스로 켜지며 인터넷 창이 떠올랐다. 불안함을 느끼며 화면을 바라보자 어떤 낯선 블로그 페이지가 열려 있었다. 그 블로그는 오싹한 분위기의 사진과 무서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이런 평범한 공포 블로그가 왜 갑자기 내 컴퓨터에 열렸을까? 생각하며 블로그를 넘겨보기 시작했다. 블로그에는 여러 가지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낯선 메시지라는 제목의 포스트였다. 포스트의 내용은 이랬다. 어느 한 여학생이 집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메시지를 받는다. 그녀는 이를 무시하고 공부를 계속했지만 곧 메시지의 내용은 점점 더 섬뜩해졌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라는 메시지에서 시작해 정확하게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상세히 묘사된 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왔다. 결국 그녀는 공포에 질려 부모님께 알렸지만 부모님이 방에 들어왔을 때는 메시지가 깨끗이 지워져 있었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도 마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간 듯 한기가 느껴졌다. 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책상에 앉은 자세로 고개를 들어보니 컴퓨터 옆에 있는 나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렸다. 스마트폰에 뜬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그 내용은 바로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였다.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라고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나는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연달아 여러 개의 메시지가 들어왔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나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다. 지금 당신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네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고 나는 다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차단하려 했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날아왔다. 나는 이미 내 방 안에 있어. 공포에 질린 나는 즉시 방을 뛰쳐나와 부모님의 방으로 달려갔다. 부모님을 깨워 사정을 설명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무미건조했다. 그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잠을 자러 다시 돌아갔고 나 역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혼돈에 빠졌다. 다시 내 방으로 돌아온 나는 예전과 달리 방 안이 너무나 평온하고 아무도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이 헛것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순간 내 귀에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알겠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내 몸이 굳어버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끔찍한 공포가 나를 휘감았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지만 그날 느꼈던 싸늘한 기운과 그 목소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 블로그 페이지도 그 메시지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방에 홀로 있는 시간이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온다. 여전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밤이 되면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릴까봐 두려운 채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혹시나 밤 늦게 혼자 방에 있을 때 여러분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유령이나 귀신 같은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모이면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런데 바로 그 끔찍한 경험을 하기 전까진 단순한 흥미로 그런 이야기들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체험한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제가 대학 2학년 때 여름이었어요. 친구들과 기말고사를 끝내고 귀신이 나타난다는 폐가를 탐험하자는 말이 나왔죠. 그 폐가는 시골 마을 외곽에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그곳에 대해
알면서도 들어가 보려는 이는 거에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들은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나름 맑았지만 우리들 마음은 예사롭지 않았죠. 불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한 기분으로 차를 타고 폐가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겁이 나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폐가는 오랜 시간 방치된 듯 온갖 잡초와 나무들이 폐가를 덮고 있었어요. 더욱이 넝마처럼 찢어진 커튼이 창틀에 걸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게 했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준비해서 폐가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내부는 예상대로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와 먼지로 가득 찬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가구와 깨진 유리 조각들, 누군가 다급히 떠난 듯 남겨진 물건들까지 모든 것이 불길했죠. 특히 한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는 이상하게도 술렁거리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메인 홀에 도착해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있었지만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었죠. 마치 여러 개의 눈이 우리를 쳐다보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요. 친구 중 한 명이 농담으로 귀신아 나와봐 라고 외치자 갑자기 집안의 모든 창문이 동시에 3개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때문이라며 웃어 넘기려 했지만 우리의 웃음은 그 순간 멎었죠. 한 친구가 무언가 촬영해 보겠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꺼내 방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핸드폰 화면에 비친 한 그림자는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그림자가 실제로는 없어야 할 곳에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 강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우리는 폐가를 나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들어온 문이 젖혀지며 무언가가 무겁게 내려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 문을 열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짝이 외부에서 완전 희고정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전등이 하나 켜졌습니다. 전기 따위가 끊긴 지 오래됐을 텐데 어떻게 전등이 켜졌을까요?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랍도록 아름답지만 그렇기에도 섬뜩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무표정 속에서 무언가 깊은 슬픔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친구 한 명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달리면서 그녀를 향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사라졌지만 동시에 문도 다시 열렸습니다. 우리는 한 데모 없이 폐가를 빠져나갔고 친구의 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차에 탑승한 우리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억누르며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났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차 위에서 돌아보니 폐가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 창문 너머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그림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폐가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름의 끔찍한 기억은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우리는 다시는 호기심으로 함부로 어두운 곳을 탐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포 이야기는 여전히 좋아하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마을은 도시에서 떨어져 있었고 현대적인 문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상수도 시설이 없었던 그 시절 사람들은 주로 자급자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망태 할머니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년 첫눈이 오는 날에만 마을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녀와 마주치면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전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 눈이 녹을 때까지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주인공 지호는 20살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다 마을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친구들과의 재미난 일들이 많았고 마을의 조용하고 답답한 분위기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지호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밤마다 몰래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으로 소통했죠.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고 지호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인터넷에 접속한 채팅방에서 망태
할머니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나타났습니다. 낡고 오래된 옛날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한 그 사용자는 무언가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눈 오는 밤에 인터넷하면 망태 할머니가 찾아온대. 지호는 채팅창에 이런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스갯소리로 여겼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누군가의 발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지호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눈이 내리고 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창이 자동으로 닫히고 말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채팅방에 남겨진 메시지는 눈을 뜨지 마라. 망태 할머니가 오고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문이었습니다. 지호는 당황하며 다시 컴퓨터를 켜보려 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발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망태 할머니가 이야기 속 인물 그 자체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발소리가 그의 방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지호는 무서움에 엄마와 아빠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느낀 그는 일단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기가 가득한 물에 바지를 질질 끌며 들어오는 소리가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지호는 숨을 죽인 채 망태 할머니가 아닐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근데 이불을 살짝 들추고 바이오 렌즈를 통해 본방 안은 추위와 공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이 점차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함을 느끼며 모르는 중에 숨을 참지 못하고 눈을 떠버렸습니다. 그 순간 지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마치 생전에는 사람이었을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주름과 흉터로 가득했고 빈눈 구멍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너덜너덜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찢어진 망태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기겁하며 비명을 지르는 순간 할머니는 빈 망태기를 휘둘러 그의 머리를 꽉 잡았습니다. 지호는 저항하려 했지만 모든 힘이 빠져버렸고 차갑고 기괴한 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은 지호를 찾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눈이 시리도록 하얀 방 안에서 침대 위에 축 늘어져 있는 지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눈을 크게 뜬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 속에는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찬 표정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지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경고를 더욱 엄하게 전했습니다. 이제 그 마을에서는 첫눈이 오면 모두 조용히 문을 잠그고 절대로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망태 할머니의 전설은 그렇게 한층 더 짙어진 공포로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지호의 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졌지만 그 고요한 산골 마을에서는 여전히 첫눈 오는 밤에 무언가가 찾아오는 그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눈의 속삭임처럼 서서히 퍼지는 그 공포는 아침이 오기 전까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들고 있습니다.